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에 의해서 논리화돼서 정리됐던 유전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생물학자들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가 우리 생명체 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게 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한번 같이 쫓아가보자. 오케이. 자, 멘델이 몰랐던 부분이야. 멘델이 몰랐던 부분을 이제 19세기 넘어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서턴이라는 생물학자에 의해서 유전자는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걸 밝혀내게 되거든. 그런 흐름도 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거는 이제 멘델에 의한 유전 현상을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현한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서턴이 유전자를 찾게 된 배경 자체가 서턴이 이제 무슨 분열 과정들을 관찰하게 되냐면 세포 분열을 관찰하게 되거든. 이때 이제 세포 분열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무슨 분열을 관찰하면서 감수 분열을 관찰하면서 유전자가 여기에 있겠네 라고 예측을 하게 되지. 그래서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멘델이 얘기했던 부분과 어느 부분들이 일치가 돼서 서턴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쫓아가보자. 감수 분열 과정 볼게요. 세포 분열도 설명된 부분이지. 감수 분열은 반드시 이에는 무슨 세포로부터? 그렇지, 체세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강조했고, 그림상 보여주는 게 이게 상동 염색체의 관계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 감수 분열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염색체들을 그대로 뭐 시켜요? 복제를 시키죠. 이렇게 복제를 시키면 홀쭉이 염색체가 그림처럼 뭐가 되겠어? 그렇지, 뚱땡이 염색체가 됐겠네. 이때 이제 뚱땡이 염색체가 된 상태에서 감수 분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뭘 분리시키는 거다. 그렇지, 상동을 분리시켜버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동이 분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 복제된 걸 그대로 뭐 하게 되는 거야? 찍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식세포로 만드는 과정이잖아. 만약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로 가정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바로 뭐? 그렇지, 정자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지. 이때 이제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움직임을 보니까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 현상과 정확히 일치되는 점이 있더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해봐가지고 일치된 점을 찾아봐라. 그러면 대다수 애들이 못 찾아요. 그치? 그래서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서턴은 이러한 흐름들이 멘델이 얘기했던 어느 과정과 일치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파트 있지, 여기 파트. 이거 파트가 바로 무슨 분열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감수 분열과 일치되는 부분이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되지. 뭐가 도대체 일치하는지 대다수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알았지? 그래서 한번 설명할게. 멘델은 한 개체 내에는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몇 개씩 존재한다. 2개씩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렇지? 그래서 라지알과 스몰알이 대립 유전자라 가정하게 되면 어떤 개체는 라지알, 어떤 개체는 스몰알, 어떤 개체는 이와 같이 라지알, 스몰알을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현재 나는 그림상 한 개체당 라지알, 스몰알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턴이 봤다는 얘기지. 한 체세포 내에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2개씩 존재하는 게 있더라고. 뭐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더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서턴이 상동 염색체 하나하나에다가 여기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하나씩 이렇게 한번 적어봤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감수 분열 과정에서 복제가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그렇지, 라지알이 되지. 얘는 뭐가 돼요? 스몰알이 되는 거지. 되니? 그 다음에 상동을 분리시키니까 세포당 유전자가 라지알, 여기는 스몰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복제된 걸 그대로 찢어주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알, 여기는 스몰알, 여기는 스몰알. 되니? 이 결과가 여기서의 결과하고 완벽하게 일치되더란 얘기지. 그래서 애들이 대다수가 물어봐요. 선생님, 도대체 뭐가 일치한가요? 여기서는 세포 하나당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개체 하나당 이렇게 분리된 게 2개가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일치된다는 거야? 종류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현재 생식세포의 유전적 종류를 볼게요. 라지알만 가지는, 그 다음 스몰알만 가지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 만들어졌어? 그렇지, 2 종류 만들어졌지.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돼서 종류가 몇 종류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2 종류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됐니? 우리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게, 선생님 여기는 4개 만들어졌잖아요. 저기 2개 만들어졌고 종류가 일치한다는 뜻이야. 봐.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여기와 여기 유전자가 똑같은 이유가 뭐야? 복제된 걸 그대로 찢었잖아. 여기도 뭐를? 복제된 걸 그대로 찢었단 말이지. 만약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무슨 과정을 생략시켜버리면, 복제 과정을 생략시켜버리면
감수 분열은 그냥 상동만 분리시키면 끝나잖아. 자, 이런 식으로 복제 과정을 생략시켰단 말이야. 복제 과정을 생략시킨 상태에서 감수 분열인 상동을 바로 분리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분리가 되지. 그럼 아까처럼 서튼 얘기했던 large R, small R이 있어요. 쌍으로 존재했던 게 이런 식으로 바로 뭐 된단 말이야. 분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돼요? 생식세포가 된다는 얘기잖아. 종류가 몇 종류? 2종류 만들어진다고. 이해됐지? 복제된 걸 생략시켜버리면 굳이 복제된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턴이 봤던 부분은 이 과정 자체를 무슨 분열로 봤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지. 감수 분열로 봤는데 무슨 과정이 생략된? 복제 과정이 생략된 감수 분열로 봤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게 뭐 됐어요? 감수 분열 결과? 분리가 됐다는 뜻이야. 복제 과정 생략시키니까 이 과정이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쌍으로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 감수 분열과 과정 중에서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네. 서턴이 관찰했던 거 쌍으로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가 뭐 되더란 얘기야? 분리가 되더란 얘기야. 그렇지? 그 흐름이 일치한다고. 그래서 현재 이거 있지 이거 하나가 바로 EN짜리 무슨 세포였구나? 체세포였구나. 분리된 결과 만들어진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N짜리인 무슨 세포? 생식세포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되니? 그럼 만약 이 개체가 여자였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뭐가 돼요? 그렇지, 난자가 되겠지. 그럼 이것이 수컷이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수컷의 체세포가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이 생식세포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정자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정자와 이 난자 몇 개씩이 한 개가 뭐 돼요? 그렇지, 수정이 되는 거지. 이 수정된 게 다시 만나가지고 한 체세포 내에 한 쌍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의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결국에는 무슨 난들이었다는 얘기야. 수정난들이었고, 이 수정난들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들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이해됐지? 자, 그래서 멘델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한 개체 내에서 분리된 것들끼리는 다음 세대에 한꺼번에 2개가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지. 그 말은 정자와 정자는 절대 수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난자와 난자가 절대 수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생식 세포들끼리만 수정이 가능하니까 한 개체 내에서 분리된 것끼리는 다음 세대에 절대 같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부분 봐. 상동 염색체의 흐름과 그 다음 대립 유전자들의 흐름이 서로 어떻게 가요?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가더라는 얘기야. 됐냐? 아, 그래서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겠구나? 염색체에 존재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알았지? 그럼 더 나아가서 서턴에 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유전 형질은 그래서 분명히 염색체 상에 있는데 이때 대립 유전자들은 하나의 염색체에 동시에 2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상동 염색체 상에 몇 개씩이 이렇게 하나씩이 존재한다. 됐냐? 이런 식의 결론까지 다다르게 된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서턴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감수 분열 과정인데 복제 과정이 생략된 거야. 상동은 바로 뭐 시켰어요? 분리되는 현상. 그렇지? 상동이 바로 뭐 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이 멘델의 이러한 유전상하고 정확히 일치되더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 분리되는 거 있잖아. 이때 분리되는 거는 결국 무슨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현상이지. 되냐? 그리고 멘델이 얘기했던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분리되는 이 현상이 바로 뭐의 법칙이었어? 분리의 법칙이었잖아. 그럼 분리의 법칙에서 분리가 의미하는 말은 결국 감수 분열 과정상에서 무슨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뜻이었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뜻이었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상동 염색체 한 쌍에다가 이 유전자를 그대로 적어보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 이게 뭐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이렇게 분리가 됐지? 그럼 이게 정자라면 이게 뭐가 되고 난자가 되고, 그다음 분리된 것끼리 다시 뭐예요? 수정돼가지고 라지알 그다음 여기는 뭐 라지알 스모랄, 여기는 뭐 스모랄 라지알, 여기는 뭐 스모랄 이런 식의 수정란들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됐지? 대립 유전자의 움직임과 감수 분열상 상동 염색체 움직임이 서로 일치되는 걸 보면서 아,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상동 염색체 각각 몇 개씩 한 개씩 존재한다고. 하나의 염색체에
대립 유전자가 같이 한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한 개씩만 이렇게 해서 쌍으로 존재한다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의 일치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 개체 내에 대립 유전자는 몇 개씩? 두 개씩 존재한다. 됐지? 서터는 한 체세포 내 상동 염색체 몇 개씩 존재해요? 두 개씩 존재해요. 이렇게 서로 일치하더라는 얘기야.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 뭐가 돼요? 분리가 되는 현상. 이때 쌍으로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가 감수 운영 과정에서 뭐 하더란 얘기지? 이렇게 분리가 되더란 얘기지. 자, 그래서 분리된 대립 유전자들이 다시 뭘 이뤘어요? 쌍을 이루면서 다음 자손에게 유전자가 넘어가더란 얘기지. 이때 분리된 염색체들이 다시 수정 과정을 통해서 다시 쌍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한 체세포 내에서 다시 상동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됐지? 이렇게 다시 쌍을 이루면서 다음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그래서 멘델이 제시한 대립 유전자와 상동 염색체가 서로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멘델이 제시한 대립 유전자의 분리는 바로 감수 분열 과정상에서 뭐의 분리였구나? 상동 염색체 분리와 일치했구나. 그래서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는구나? 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 됐지? 그래서 이 내용을 서턴이 발견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서턴의 무슨 체설이라고 표현하냐면 염색체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 이해됐지? 이제 자, 그래서 Q1을 볼게. 그럼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서 분리의 실제 의미는 뭐였어? 감수 분열 과정상의 상동 염색체의 분리를 의미했다는 얘기지. 그지? 멘델의 대립 유전자의 분리는 그럼 감수 몇 분열에서 일어나니? 이때 분리는 상동 염색체 분리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은 몇 분열? 감수 1분열. 알았지? 그래서 서턴이나 멘델이 얘기했던 부분은 감수 분열 과정상에서 복제 과정을 생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분야라고는 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됐지? 자, 볼게. 자, 그림가는 멘델이 주장한 유전인자의 흐름을 본 것이고, 이거는 서턴이 관찰한 감수 분열 과정과 그 다음에 수정 과정까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알고 간단 말이야. 됐어? 자, 현재 한 개체당 유전자를 몇 개씩 갖고 있어요? 두 개씩 갖고 있지. 됐어? 여기서도 한 체세포당 상동 염색체를 몇 개씩? 두 개씩 갖고 있단 말이지. 됐니? 자, 그 다음 이놈들이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일단 뭐 된단 말이야? 분리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라지에 하나만 준 이유가 뭐야? 분명히 분리가 됐는데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줘버린 거야.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로 가기 전에 뭐 돼요? 일단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단 말이지. 됐냐? 그럼 분리된 것들끼리 그럼 결국 이때의 분리는 감수 분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무슨 세포였다는 얘기야? 생식세포였다고. 그럼 생식세포들이 하나씩 만나가지고 뭐 돼요? 수정이 되겠지. 이 그림 과정에서는 다음 자손의 유전자는 뭐만 갖는? 라지의 스몰 a를 쌍으로 갖는, 즉 무슨 난이 만들어졌어요? 수정란이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그래서 감수분열도 마찬가지 아니야? 2n짜리 체세포 내가 감수분열 통해서 이때 복제 과정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뭐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지. 분리된 거 하나는 그냥 생략시켜 놓은 거고, 이걸 너희들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생식세포들이 서로 뭐 돼요? 수정돼 가지고 다시 상동 염색체가 다음 수정란에서 쌍을 이루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흐름과 이 흐름이 서로 일치하는 걸 보게 되면서 아, 유전자는 어디에 있구나?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일본 기억 가볼게. 그럼 가에서 분리된 유전자는 수정기에서 쌍을 이루는 거지. 이 과정이 감수 분열 과정이고,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니까? 수정 과정이니까 다음 세대는 다시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이룬단 말이지. 뭐 당연한 건데 이걸 못 잡더라니까. 자, 그 다음 나에서 한 쌍의 염색체는 분리가 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한 쌍의 염색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무슨 염색체를 의미하는 거야? 체세포 내 상동 염색체를 의미하겠지. 상동 염색체가 다음 세대, 즉 감수 분열 과정상에서 일단 뭐 되는 과정?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생식세포별로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져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수 분열 흐름을 물어본 거잖아. 알았지?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해서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음을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유명한 생물학자인 모건이라는 생물학자가 등장을 해요. 알았지? 그래서 모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뭘 밝혀내냐면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지면서 존재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염색체 상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야. 알았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볼 테니까. 그래서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배열 규칙을 설명해 줘. 됐지? 자, 그 다음
그래서 각 형질이라는 얘기는 일단 한 가지 형질이야. 한 가지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염색체상에 무슨 위치에 있더라? 일정한 위치에 존재하더라. 됐니? 이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볼게. 자, 콩의 형질에 대한 세 가지 유전 형질을 이와 같이 제시를 했어요. 자,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두 종류,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두 종류, 콩의 키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두 종류가 있어요. 알았지? 현재 내가 알파벳을 그동안 써왔던 거하고 좀 다른 걸 썼지? 내가 임의대로 바꿨다는 얘기야. 여기는 라지 R 20R을 라지 A 20A, 라지 Y 20I를 라지 B 20B로 그냥 바꿨을 뿐이야. 알았지? 알파벳에 대해서 기호를 바꿨다는 거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각각의 대립 유전자 종류를 이제 정해놨지. 됐니?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콩1, 콩2, 그 다음에 콩3이 있어요. 알았지? 현재 개체는 서로 다른 개체를 구성하는 체세포란 얘기고, 이 세 개는 전부 다 무슨 종이냐면 동일종이야. 됐니? 그지? 자, 그러면 콩1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내 상동염색체 쌍을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색깔이 동일한 염색체들이 상동염색체 관계야. 알았지? 그 다음 같은 종이라면 같은 번호별 염색체마다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다라고 세포 분열할 때 분명히 설명을 했지. 그치? 그럼 현재 보이는 하얀색이 1번 염색체, 붉은색을 2번 염색체로 할게요. 그럼 이것도 1번, 2번, 1번, 2번 같은 종끼리는 번호별 염색체 크기 구조 길이는 다 똑같다고.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 모거는 이러한 유전자가 분명히 이렇게 무슨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염색체들의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제 모건이 제시한 내용이잖아. 이때 염색체 존재할 때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다 표현을 했고. 알았지? 그럼 봐. 자,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는 당연히 염색체에 있겠지. 근데 염색체상에 일정한 위치에 있다고 그랬지. 그 말 자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 존재할 때 염색체의 지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위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콩의 모양은 1번 염색체에 있어요. 그렇지? 콩의 색깔도 몇 번 염색체? 1번 염색체에 있고, 콩의 키는 몇 번 염색체에 다 가정하자? 2번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콩의 모양을 1번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줄 거란 얘기야. 알았지? 위치가 뭐 돼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랬다. 그럼 1번 염색체 상에서 이 위치가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야. 그럼 이 위치는 변하지 않고 뭐 돼 있어? 고정돼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가 콩의 모양이 들어올 유전자 위치라면 염색체 하나당, 위치 하나당 유전자는 한 개씩 들어와요. 몇 개씩? 한 개씩. 그럼 봐. 종류는 몇 종류야? 두 종류잖아. 이 두 종류가 이 한 군데에 들어올 경우의 수가 두 가지겠지. 라지 A거나 또는 뭐겠어? 20A 중 하나가 들어온다고. 됐니? 그리고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는 역시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역시 몇 개? 한 개만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 중 하나가 들어오겠지. 뭐 라지 A나 20A 중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콩1이라는 개체는 한 체세포당, 됐지? 한 체세포당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몇 개씩 갖게 된 거야? 두 개씩 갖게 된다고. 알았지? 아까 서튼에 의한 내용도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각각 하나하나씩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모건에 의해서는 그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다고. 됐지? 그러면 상동 염색체 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당연히 무슨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야?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콩이다. 콩이도 마찬가지로 1번 염색체 상에는 무슨 모양 결정하는,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 위치가 같은 종이라면 그 위치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라지에나 20A 중 하나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에나 20A가 하나씩 들어와서 콩의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몇 개를 가져요? 두 개를 갖는단 말이지 이게. 이되니? 콩3도 마찬가지겠지. 콩3도 1번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는 뭐를 결정하는?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염색체 유전자가 몇 개씩? 한 개 한 개씩.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20A 중 하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스몰 a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두 개씩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가지 유전 형질의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이면 한 개체당 가질 수 있는 두 개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몇 개가 나요? 세 가지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다음 그럼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몇 번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마저 뭐에 돼 있다는 얘기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림상에서 이 위치는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오면 안 되지. 왜? 이 자리는 콩의 모양만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니까. 그럼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는 여기를 죄야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위치가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야. 종류는 두 종류니까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라지 B, 여기는 뭐? 라지 B는 스몰 B 중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됐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동일한 위치는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고 역시 하나당 한 위치당 유전자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염색체상 동일한 위치에는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총 두 개씩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렇지? 자, 그 다음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 몇 번에 있대요? 2번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2번상 어딘가에는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위치가 지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만약 이 위치가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상동 염색체에도 동일한 위치가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야. 그럼 각 위치마다 두 종류 중에 하나씩 들어오겠지.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스몰 D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스몰 D, 라지 D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라지 D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냐? 그치? 이런 부분들을 애들이 놓친 애들이 의외로 많더란 얘기지. 되냐? 같은 종이라면 같은 번호별 위치가 똑같으면 그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관여하는 형질이 서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관여한다는 얘기야. 결국 이해됐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 때 배운 대립 유전자의 정의가 상동 염색체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를 정의했잖아. 됐지? 멘델이 제시한 대립 유전자는 한 가지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그랬고, 그럼 이 대립 유전자가 한 개체 내에는 상동 염색체에 무슨 위치에 존재한다고?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지. 이해됐니? 이해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현재 모건이 얘기한 각 형질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 유전 형질이다. 한 가지 유전 형질마다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들은 항상 일정한 위치, 즉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뜻이야. 됐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들을 모건의 무슨 자설이라 정의하냐면 유전자설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됐지? 그래서 염색체설과 유전자설 헷갈리면 안 돼. 염색체설은 썼더니 단순히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 그렇지?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해서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개 한 개 존재하는데 모건은 그 위치마저 정해져 있다. 됐지? 그래서 이 그림 아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을 여기다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사례수가 워낙 많아서 아까 큰 그림으로 내가 직접 그려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 모건의 등장으로 해서 더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냐면 멘델에 의해서 정해진 유전 현상도 있었잖아.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었지. 그 규칙성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누가 발견을 해요? 모건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멘델의 가설에 적용되지 않는 여러 유전 현상들을 밝히면서 유전학 원리의 확장에 기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명과학 원에 나오는 유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웬만하면 다 누가 정리해 준 거야? 모건이 전부 다 정리해 준 거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모건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 이해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일단 다음 시간에 유전의 기본 개념 들어갈게.